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제왕절개 왔던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좀 작은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아지의 출산, 사실 처음 맞닥뜨리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시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안전한 교배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관련된 교배 관련한 거는 좀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캔넬 같은 곳이요. 그리고 그런 데가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같이 키우시는 분들끼리 동호회나 이런 데서 아시는 분들끼리 잘 맞춰서 일정과 시기를 조율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교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가 중요할 건데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임신이 되었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죠? 너무나 궁금한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 교배하고 30일에서 35일 정도 됐을 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임신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왔던 우리 아이도 실제로 30에서 35일경 사이에 한번 병원에 내원을 했고, 그때 초음파를 통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지라는 아이였고요. 우리 아이는 임신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때까지만 해도 배가 많이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임신 초음파를 봤더니 지금 태낭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위가 심장인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간단히 보면 여기 심장이 뻘컹뻘컹 뛰고 이쪽 머리 부위가 보이고요. 발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양상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근데 강아지들은 한 마리만 낳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아이의 심박수를 재봤을 때 200회 이상으로 안전하게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에서도 심박은 230회. 방광을 간단히 같이 봤는데요. 지나가다 방광을 본 이유는 아이들 중에서 분비물 때문에 방광염에 좀 걸리거나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광 상태가 괜찮은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 세 번째 아이도 233회로 정상적으로, 네 번째 아이도 231회로 모두 네 아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200회 이상의 정상 심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처럼 이제 30에서 35일경에 동물병원을 찾으셔서 우리 아지 같은 경우는 다행히 4마리 있는 걸 그때 잘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3마리, 4마리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확한 산자수 확인은 초음파로 확인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는 도중에 이게 다 난 건지 더 있는지 모르면 아무래도 안전한 분만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자수를 꼭 한 번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자수 언제 확인하러 가면 좋겠냐? 교배 이후에 50에서 55일령 정도 됐을 때 그때쯤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확한 산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상태에서 지금 고라된 아이들의 뼈가 지금처럼 관찰이 됩니다. 머리 하나와 이렇게 척추뼈 하나, 또 둘, 이쪽에 셋, 그리고 넷, 이렇게 해서 척추뼈가 가는 게 총 4마리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처럼 이제 산자수까지 50에서 55일령 사이에 알게 되었다면 출산 예정일 역시도 초음파를 같이 봤었을 때 당시에 머리 사이즈를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인 출산 예정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산 예정일에 보통 초산이라면 일주일 정도 전부터 미리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때부터는 특히 밤에 힘을 주고 이제 분만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밤부터는 꼭 준비를 가족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문제는 이런 거죠. 난산입니다. 난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특히 난산에 많이 고생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프렌치 불독이나 아메리칸 블랙,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은 괜히 고생만 하다가 분만도 하고 제왕절개도 하는 게 가장 큰 슬픔이죠. 차라리 제왕절개를 결정했다면 분만의 고통은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날짜를 잡아 놓으시는 게 그런 종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난산에서 거대 태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거대 태아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 골반강보다 넓은 머리 크기를 가져버리면서 출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2마리 이하, 1마리나 2마리가 있었을 때는 뱃속에서 너무 큰 성장을 하기 때문에, 또는 암컷, 여자아이에 비해서 수컷, 남자아이가 훨씬 사이즈가 컸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클 우려가 되죠. 그럴 때는 난산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나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제왕절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한 아이를 낳고 나서 2시간 동안 분만의 징조가 전혀 없어요. 진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무력증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렇다면 안에서 태반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뱃속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산모 역시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을 찾으시는 걸 고려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태반이 이미 떨어진 거를 뿐이에요. 태반이 떨어지면 안에서 자기가 남아있는 산소 이외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제왕절개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다 분만해야지만 다 건강하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따끈따끈하게 분만을, 자연분만을 1마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사실은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되는 사이에 양수는 나와서 터져버렸지만, 양막은 파열됐지만 실제로 아이는 걸려서 나오지 못하기 시작한 상황이 돼서 제왕절개를 진행했어요. 지금 다행히 우리 애들은 엄청 건강하고 이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막 두더지냐? 입 천장이 보이는데 이 안에